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8일 금요일 아침 9시 24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뭐 특별한 소식 없었죠. 아무튼 상승 마감했습니다. 뭐 실업 악화에도 어쩌고저쩌고 경기부양책 타결 기대 이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부양책 거의 합의가 뭐 돼 간다고 어제도 뉴스 읽어드렸죠. 이제 언제 합의가 되느냐 이제 실제적으로 그 부분을 좀 이제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무튼 지금까지 이 시장이 결과적으로 이 부양책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것도 제법 많은데 부양책이 뭔가 타결이 된다고 한다면은 또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일단 아무튼 미국 시장 계속 이번 주 내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는 그거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금요일 날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이 미국 만기일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그 파생 상품 만기의 영향이 일주일 내내 시장을 좀 지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오늘 밤에 테슬라가 이제 종가에 편입이 되게 되죠. 21일 날 월요일부터 첫 거래가 되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테슬라가 S&P에 편입이 안 되는 이제 오늘까지는 S&P 밖에 있는 거고 월요일 날부터 S&P 500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테슬라가요. 그와 관련된 부분도 어떤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이슈로 보시고 좀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뭐 지금까지 뭐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종목이 S&P에 된 적이 없다니까 그게 들어오면서 어떤 시장에 대한 그게 종목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시장 전반적인 수급이나 상황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뭐 개별 기업이 S&P에 들어오는 게 큰 이벤트는 아닙니다만은 워낙 상징성 있고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들어오니까 시장 전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테슬라가 보시면 어제도 급등하고 있고 어제도 아마 고점 높였나요? 어제도 아마 대충 봤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어제도 고점 높였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자꾸 S&P에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 시가총액을 높여놓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나중에 어떤 좀 그 실제로 편입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오히려 디스어드밴티지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죠? 그래서 기다려 봐야 된다. 그 테슬라 숏 이런 것들 좀 21일 이후에 그죠? 21일 이후에 확인하고 나서 잡아도 늦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고 아무튼 미국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옆으로 쭉 기면서 장중에 변동성 지수 좀 빼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상승 종목 수가 당연히 더 많았겠죠. 5,100개 상승하고 2,100개 하락하고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 없이 어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러면서 슬슬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도 올라가고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뭐 89대까지 내려왔고요. 유로화가 워낙 강하고 달러화가 워낙 약한 뭐 이런 현상들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얘네 둘 달러와 유로화 사이에 껴있는 그 위안화라든가 한국 원화는 아무튼 또 얘네와 다른 지 혼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한데요. 아무튼 뭐 이런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저점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없다, 그죠?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뭐 당연히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뭐 일단은 그 전고점을 또 돌파 안착했습니다. 그죠? 돌파 안착했다는 점. 그러니까 뭐 딱히 기술적으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저항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건 뭐 잘못하면은 큰일 난다. 그죠?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3거래일 연속으로 빠지고 나서 일단 뭐 도치형 봉이 나왔으니 여기서 또 어떻게 또 여기쯤에서 반등이 나올지 오늘 밤에도 변동성 지수가 많이 자빠지면은 일단은 변동성 지수도 좀 도망을 좀 가긴 가야 될 것 같다. 그죠? 오늘 정도 빠졌으면은 이제 한 번쯤 이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좀 모양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오늘 밤에도 이게 빠지면은 안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겠습니다. 변동성 지수 이야기 정도까지 했고 뭐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지지와 저항 찾을 수도 없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가고 어 한국 뭐 보시다시피 미국은 많이 올라도 요즘 한국은 좀 차분차분하네요. 그죠? 차분차분해요. 뭔가 아무튼 지금 제가 어젯밤 올린 영상의 끝자락에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빠질 때쯤 돼서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어쨌든 좀 모양이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기간 조정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버블이고 변동성 주면서 빠질 거였으면은 적어도 한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에서 한 번쯤 이
패대기를 쳤었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계속 여기하고 여기 지금 비교해 보시면 저점 높아졌죠. 빠져야 될 타이밍에 지금 못 빠지고 계속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수 없으면 한 번 더 위쪽으로 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거 넘어가는 기준은 대략적으로 370 뭐 돌파 한 짝 정도로 보시라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놨습니다. 아무튼 어찌 될지는 몰라요. 저도 어찌 될지는 몰라. 미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상황에서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기준을 드리고 360이 붕괴되면 아래쪽으로 간다라 보시고 370 돌파 한 짝 하면 위쪽으로 한 번 더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겠죠. 보시다시피 뭐 풋옵션도 뭐 글쎄요, 오늘 만약에 얘가 양봉 달면서 다시 뭐 어제 시가 정도까지 회복해 준다면 몰라도 이런 모습 나온다면 일단 뭐 지지력 이런 모습도 아니니까, 그죠?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뭐 왜 빠질 때가 됐는데 안 빠진다, 뭐 왜 빠질 때냐 이런 이야기를 조금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 그죠? 옛날에는 뭐 변동성 지수 저점부터 지수 고점까지 한 20일 정도, 20거래일 정도 하면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전혀 빠질 기미가 없이 변동성 지수 저점 나온 날부터 20거래일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없으니까, 이거 잘하면은 가격 조정이 나온 게 아니고 기간 조정 나온 걸로 보고 기간 조정 이후에 또 다시 상승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죠. 풋옵션 같은 경우 아무튼 또 그리고 계속 저점 낮추고 있으니까 계속 놀아야 되는 근거가 되는 거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계속 잘 올라가고 있고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지금 6분 정도 좀 떠들었는데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달려있는 리플 중에 좀 하나 정도만 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자면 양적 완화 관련된 부분인데, 이렇게 할 말이 없을 줄은 몰랐네요. 저도 양적 완화와 관련돼 갖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양적 완화는 이제 2008년, 2009년에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한 12년 정도 된 제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양적 완화 등장하기 이전과 이후 주식시장을 다르게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뭐라고 읽어야 되죠? 하여튼 요 분이 질문을 하셨었는데, 양적 완화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기 리플에 작성해 놨다시피 이거는 그냥 실험적인 정책일 뿐이에요. 아직까지는 통화 정책이 이건 뭐 제 의견이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거는 양적 완화 같은 경우는 왜 실험적인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통화 정책이라는 게 거대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증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를 들면은 검증이라는 게 뭐냐면은 경기 호황과 불황이 있잖아요. 호황과 불황이 있는데 이런 호황과 불황을 수십 년 동안 여러 번 겪어보면서 언제쯤 이 양적 완화를 하고 언제쯤 양적 완화를 줄이고 언제쯤 하고 줄이고 이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좀 룰이라든가 경험이 쌓인 상태에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났다라고 어느 정도 업계에 좀 검증이 된 상태에서 그래야지 이제 이게 어떤 검증된 제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이 통화 정책을 검증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이라고요. 지금 검증된 통화 정책으로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기준금리 제도 아니면은 뭐 재할인율 뭐 이런 것들 지금까지 우리 오랫동안 시장에서 검증된, 그리고 수많은 국가들에서 시행돼 가지고 검증된 제도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양적 완화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단 시작된 기간도 짧고요. 거기다 더해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나라에나 적용할 수 없죠. 양적 완화라는 제도는요. 일부 선진국에서만 적용 가능하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일부 선진국, 자기네들 통화 가치가 좀 뭔가 이 베이스가 깔려 있고 뭔가 좀 믿을 만한 그런 선진국들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정책이죠. 그죠? 한국도 한다고 하는데 한국이 양적 완화 잘못하면 그냥 뭐든 할 수가 없죠. 한국은 IMF 때 추억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양적 완화 한다고 하면 IMF의 추억이 슬슬 떠오르면서 잘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어떤 적용 가능한 그런 정책도 아니고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양적 완화란 거는 금리를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0이 돼서 더 내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금리 인하에 플러스해서 알파인 제도인 겁니다. 플러스해서 알파인 제도. 이거 자체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직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연준에서도 아직 이런 경험이 잘 없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이런 경험, 이렇게 채권 시장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공산주의적으로 이렇게 막 만져본 경험이 잘 없기 때문에 2018년 후반이었나 그때쯤에 테이퍼링 했었죠. QT 해가지고 예, 그때 당시 QT 규모가 좀 셌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이로 인해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양적 완화 했던 규모 잘못 줄였다가 장단기 금리차 역전시켜버린 그런 일도 있단 말입니다. 양적 완화 하면서 그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일부 연준이 일조했어요, 이번에. 이런 점들도 있다고요. 아직까지 이 연준도 제대로 이거 QT, QE를 할 줄 모르고 10년밖에 안 해봤으니까, 또 그리고 그 10년이란 기간이 아직 그저 말씀드렸다시피 호황 불황을 제대로 겪어본 것도 아니고 2008년 이후로 계속 어떤 증시의 봄, 경제의 봄 같은 시기가 있다가 잠시 17년, 18년에 여름이었다가 갑자기 코로나 오고 나서 겨울 됐었죠. 그러다 지금 이제 겨울이 진행 중인지 아니면 여기서 회복을 할지 알 수 없는 이런 아리까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이것만 놓고 보면은 검증됐다라고 할 수는 없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겠죠. 지난 10년 동안 미국 경제가 이렇게 쭉 성장했는데 양적 완화라는 이 제도가 시행이 됐으니까 지금까지는 양적 완화가 성공적인 제도였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또한 이것도 또 조금 좀 물음표를 찍을 수가 있는 게, 그러면은 이 양적 완화 10년 동안 한 유럽은 왜 옆으로 가만히 계는데 양적 완화 했잖아요, 그죠? 유럽은 일본도 옆으로, 뭐 그래도 일본은 좀 성장을 하긴 했으니까 완전 옆으로는 아니고, 일본은 왜 양적 완화 똑같이 했는데 유럽하고 일본은 비리비리하고 왜 미국만 성장했냐고요. 뭐 이런 점들. 아직까지 양적 완화라는 제도는 아직까지는 좀 이제 논란이 좀 있는 그런 제도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시장 상황이 복잡해지고 뭐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MMT라는 다른 형태의 또 돈풀기, 일종의 양적 완화가 뭐 양적 완화의 일종이 아닐까라고 뭐 그렇게 그렇게 뭐 저는 살짝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한데요. 양적 완화 안에 MMT라는 제도가 좀 포함되어 있는 뭐 이런 느낌이 아닌가라고도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어쨌든 돈을 찍어내서 푸는 이런 형식의 제도를 지금 또 다시 한다니까 약간 좀 저는 의아한 거죠. 이제 야, 이거 아직 양적 완화도 제대로 이거 10년밖에 안 된 제도인데 여기다 MMT까지 플러스 하면은, 야, 이거 이 사람들 좀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무튼 돈을 쭉 찍어내가지고 계속 경제가 좋아지고 이런 제도가 있다면은,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제도를 만들어냈다면 인류는 성공한 거겠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경제 위기는 없겠죠, 그죠? 앞으로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양적 완화가 했던 그대로 만약 계속 지속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되면 위기 나면 돈 계속 찍어내면 되죠. 그렇게 해서 위기를 미루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인간 사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세옹지 마라는 얘기도 있고, 그 인간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는 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돈 찍어내가지고 공짜로 어떤 혜택을 좀 본 측면이 분명히 없진 않은데, 그렇게 되면 저는 분명히 뭔가 대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10년이 넘지, 아직 뭐 10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대가를 아직 치룰 시간도 없었다는 그런 점이 좀 이제 문제긴 한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좋은 제도였다, 지금까지는 잘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 부작용이 나올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잘했다라고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튼 양적 완화는 검증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아무튼 그 어제 밤에 달린 리플들은 제가 이제 천천히 이제 이거 녹화해놓고 나서 답변 좀 달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아무튼 할 거 없습니다. 그냥 뭐 노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노시는 게 제일 좋고, 뭐 월요일날 테슬라 상장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뭐 그때 정도 이후부터 좀 잘 움직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때 이후부터 좀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